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형제가 뭉치니 주가도 훨훨. 오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내용 셀트리온 중심으로 꾸려보긴 할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지원 대표님께 전반적인 분위기 점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오늘 셀트리온 이슈 안고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도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셀트리온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제약주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좀 풀어놓는 역할을 좀 분명히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내부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합병이 이제 주관사가 선정됐다는 정도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을 하여 진행될지는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이제 하나의 모멘텀 이슈로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에서 대형주들이 주가 흐름이 반등권에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제약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실적 장세가 2분기 시즌이 들어오면서 제약주가 실적이 바닥권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논리로 대형 제약사들은 이런 실적 모멘텀을 좀 받습니다. 특히 휴미라를 비롯해서 대형 신약들이 출시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주가 모멘텀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과 대형 제약사들 주가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대부분 팬데믹을 겪었던 시기에 공통된 상황인데, 팬데믹 시기에 출시가 미뤄졌던 신약들이 대부분 팬데믹 이후에 나오면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2, 3년 동안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대부분 실적이 좋았고 주가 흐름도 과거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분명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셀트리온의 이 단기 급등이 과연 이제 주가의 우호적이냐 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모멘텀이 좀 되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단기 급등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과 공유도 물량이 혼재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 때 주가가 다시 재차 조정을 받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항상 우리가 우려점을 가졌던 부분은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이제 진짜 우리가 예상하듯이 주주 친화적으로 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것인지, 혹은 경영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건지는 사실 아직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을 보고 분할로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1차원적으로 합병 이슈가 구체화됐다, 호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합병 이슈가 악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는 메시지 주시는 건지, 그리고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점까지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합병이 과연 주주한테 유리할지 안 할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배구조가 단순한 듯 하면서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한 경영승계 구도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설립을 해서 그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다른 계열사들까지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주 친화적으로 합병이 될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볼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듯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정말 환호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합병 이야기가 위원님 2020년인가요? 정말 꽤 오래된 이슈로 지금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어떤 방향성으로 하반기를 꾸려야 될지, 그리고 셀트리온에 관해서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도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휴미라뿐만이 아니라 레미시마 SC도 이제 곧 FDA 승인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휴미라라든지 램시마이스C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그 FDA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의료보험이 등재가 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본질에 이제 충실하신다라면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있죠. 하지만 이제 합병 관련해서는 이전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이것이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전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딱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주 친화적인 것이냐, 대주주 친화적인 것이냐,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좀 안 좋은 대주주 친화적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주 친화적이었다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 감고 사서 기다려야죠. 하지만 이게 만약 대주주 친화적이다라면 주주들은 수혜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과거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권에 들어와 있고 한 달 안에 제공 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달 안에 관심권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야지. 지금 이제 넉넉히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쳐야 되느냐? 이렇게 관심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붙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게 확 붙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익절하시고서 다시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하셔야지. 한 달 뒤에 무조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신다라면 조금 방향은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정되지 않은 것 갖고 투자할 때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결정될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라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조금 잘못 볼 수도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 그 개장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기 실적 나올 때 우리가 기대 안 했었던 종목들의 리포트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사공장에 대한 실적이 3분기부터 잡힌다랍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업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조금 그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리포트가 분명히 공개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다? 정보를 여러분들이 안 찾아본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움직이는 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개된 리포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트리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조심스럽지만 하반기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저희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약바이오가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시장이 강할 때, 야, 제약바이오도 이제 한번 올라갈 때 안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이런 얘기는 올 초부터 계속돼 왔었던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몇몇 우리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때 이미 선반영 안 된 종목과 선반영된 종목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선반영된 것들은 뭐죠? 의료기기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금 루닛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더 간다? 이건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거기서 실적이 터지면 그건 새롭게 가겠죠. 그거를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즈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셀트리온 관련된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이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ARM 투자 검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아지는 데 긍정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5위에서 제약 바이오 봤잖아요. 바로 반도체 넘어왔는데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쪽, 앞서 위원님께서도 루닛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재원 대표님께도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AI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좀 묶여서 좀 오늘 주목받는 쪽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바이오 회사를 대규모로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시장에서 워낙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오늘 의료 AI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모멘텀으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펀더멘탈상의 변화를 크게 불러올 만큼 그런 부분보다는 AI 산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혹은 여기 연관돼서 좀 필요한 부분의 사업적인 영역 확장 혹은 일단 별개의 사업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부터 주가가 조금 차별화됩니다. 이 부분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실적과
주가와 관련해서 그 EPS 상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렇다면 실적으로 연결되냐라는 부분을 물론 이제 2분기가 전체는 아니지만 2분기부터 좀 스타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연관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들은 또 개선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AI 반도체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SK 계열이 가장 앞서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이스페타시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SK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HBM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지금 이 HBM 반도체가 4단계, 그러니까 HBM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과 2, 2E를 거쳐서 3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확장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또 급격히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HBM 반도체라는 근거를 가지고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비중에서 8%대에서 올 4분기로 가면 이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18%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할 부분은 후공정과 팹리스가 그동안 이 영향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후공정 같은 경우는 이 HBM 반도체를 처리하는 데서 납품종 소량 충분히 발주가 많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적으로 이어졌는지 2분기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는 초창기 레포트로는 기대했던 것만큼 후공정 쪽의 실적이 많이 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실적이 예상치를 못 따라가서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실적 기반으로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로 이제 옥석을 가려서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께는 일단 실적 확인하고 수익을 사전에 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리고 실적 시즌의 흔들림도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지도 궁금해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충분히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특히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장비업체들 중심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짚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전에 후공정 계속 보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몇 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으로 많이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페타시스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오늘 핵심적인 뉴스 그리고 오르는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전략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후공정과 관련해서 대장주를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 있어서의 주가를 이끄는 대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가 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죠.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인데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서로 장을 겨루는 상태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에 모습을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이제 불쑥 튀어나온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라면 오늘 화두는 결국 HBM입니다. HBM이라는 것은 GPU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게 HBM인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HBM이거든요. 이제 HBM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럼 HBM을 만드는 과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평면에 있었던 반도체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면 이렇게 칩을 쏴서 여기다 계속해서 얻는 거죠. 이런 얻으면 이게 동일한 그 작은 용량에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원이 필요한데 전원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부각이 된 거죠. 그동안에 한미반도체가 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오늘은 이제 HBM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비공개 회의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HBM을 누가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럼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한미반도체 얘네들이 전원을 뚫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확 인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없던 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오늘 일단은 이제 마이크론이 일단은 리전컬
파마슈티컬, 이거 이제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단 한 줄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한 줄인데 오늘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루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인공지능, 의료 합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의료는 뭐냐면 영상 판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와 그 AI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숨쉬기가 곤란하고 이거를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의료가 변화가 안 되고 제가 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폐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뭐 다른 게 이상이 있는 건지 이게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판독해낼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은 뭐냐면 일단 사진을 놓고 이게 사람이야 고양이야 강아지야를 구분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AI거든요. 그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판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루닛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잠잠했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 인공지능이 그러면 의료를 해? 그러면 인공지능과 의료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역시 루닛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그 궤를 핵심을 보셔야 돼요. 앵커님 질문처럼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BM이 움직이고 HBM에 있어서 후공정의 강자는 뭐야? 한미 반도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의료에 투자해? 그럼 의료의 강자는 뭐야? 여전히 우리가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루닛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강해. 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정확히 읽어내시면 시장에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워낙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요즘 포인트다 보니까요. 오늘 나온 한 줄만의 뉴스만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타내는 시장 분위기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를 빼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움직임이 강해서 점검이 필요할 듯해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지금 5%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전장에 주춤했던 셀 쪽에서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대표님께 첫 번째로 큰 틀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잠정 실적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면 뭐 신규 투자 뉴스가 있기는 해요.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움직인다, 수급 논리가 우선한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수급 논리라고 보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 뭐 어떤 펀더멘탈이나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초반에 급등할 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LNF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같이 급등을 한다면 그 모멘텀은 이제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에코프로와 LNF가 2분기 실적이 뭐 예상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주가 차이는 극과 극으로 나냐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이고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는 공매도 한매가 일부 많이 유입이 됐고 신규 공매도 유입되는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에서 3% 이하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 비중을 보면 뭐 13%, 18%, 20%까지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LNF는 공매도가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 차이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정을 하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부분은 과연 이런 수급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올 것이냐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2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는 좀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리스크가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넘어가면서 이 디리스킹에는 원래 디커플링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 다 모든 게 포함됐죠. 근데 이 디리스킹에는 반도체는 포함되지만 2차전지가 포함될까 상당히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이어서 2차전지 소재도 지금 보면 2차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IRA 법안을 우회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차전지도 태양광 같은 형태가 유입된다면 중국 업체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영업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렇게 본다면 IRA와 관련해서 수혜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게 일순간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오히려 더 2차 전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꼭 체크를 하실 게 에코프로도 만약에 이제 LNF처럼 언젠가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재차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전체 비중에서 2자릿수 이상이 며칠 이상 연속된다라고 하면 경계심을 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F 말씀 중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의 LNF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짧게 궁금해요. 양극재 전문 기업 가운데 다른 쪽은 시세가 돌아가면서 나온 듯 했지만 이쪽은 계속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컨센이 생긴다면 메리트가 있을까요? 공매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이유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혼자 울고 있는 LNF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조정이 만약에 공무대의 급격한 공격에 의한 이후에 실적 조정까지 겹쳐서 저점을 한번 형성한다면 오히려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LNF가 조정을 많이 받기를 기다렸다가 차라리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긴 시각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의 투자 포인트 정리도 위원님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자리에서 궁금합니다. 주도주로 떠오르는 쪽에서 기회를 노려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소외주 쪽에서의 반등 모멘텀 그 한 번을 노려볼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실적과 관련해서 어제는 이제 영업이익률 둔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2000년대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았느냐. 2025년과 2030년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조금 못 나와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서 드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EB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점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MTN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명확히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앵커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주가 있고요. 소외주가 있죠. 2차 전지로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주도주는 뭐죠? 포스코 그룹주가 하나의 주도주죠.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일괄 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차 전지 중에서 주도주는 뭐죠? 불편한 진실이죠. 에코프로 BM 금양을 제외하고는 주도주가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금양 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2차 전지 기대감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수급 논리 외에, 그러니까 이들 세 기업, 포스코 그룹주는 일단 뭐 논의를 치겠습니다. 세 기업만 좋은 기업이고 나머지는 나쁜 기업일까요?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면 수급 논리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붙은 쪽들은 가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급이 안 붙었지만 결국 2차전지는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급이 안 붙은 쪽에서 내가 좀 사봐야지.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탄력성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주도주가 꺾였을 때 그러면 비주도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도주들은 계속 가는 거고 비주도주는 계속 소외를 받는데 이게 바뀔 수 있느냐?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확언을 한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을 오롯이 집중을 하시고 2차전지를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3인방 중심으로 보셔야지 다른 것을 좀 2차전지를 보는데 다른 걸 본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2차 전지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챙길 걸 챙기는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단에 있는 소외주로 가기보다는 다른 주도 섹터를 가진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반도체 많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2차 전지에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발빠르게 오늘 내가 매매하고 내일 매매해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2차 전지 안에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주도주군에 머무르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라올 때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석 달 전에 차트를 놓고 보면 기울기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세 달 사이에 에코프로와 코스모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지만 이거는 수급 논리는 어느 누구도 설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현상은 현재 지금 주도주에서만 움직이고 이게 빠져나와서 다음 것으로 간다? 그러면 내일 점심 뭐 드실 겁니까? 지금 예단 못하죠. 내일 점심 가봐야 알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것을 예단한다는 것은 물론 궁금하신 건 압니다만 대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장에 대한, 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일 듯한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꼽아봤습니다. 지금 중장기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이번 주 들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필두로 해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잖아요. 투자 아이디어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보유자분들은 한국전력 답답한 주식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악재성 요인만 짓눌렀잖아요. 요금 인상한다, 살짝 됐어. 뭐 실망감도 어떤 방향도 아니라 미적지근한 반응 속에서 움직임 나왔는데 최근 3거래일간의 흐름에 조금의 의미를 둘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여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죠. 기간 위주로 개선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수급이 유입되느냐, 공매도가 함매되느냐 여부는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게 연간 실적으로 볼 때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연간 순손실액이 한 12조로 넘어갈 걸 예상했다가 지금 한 5조 내까지 연간 손실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실폭이 예상보다 적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전력은 결국 이 실적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큰데,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요금 인상 이후에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만약에 이번 여름에 전력난이 좀 심화되면 뭐 일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력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가기는 좀 어렵다. 다만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일부 공매도 한매가 들어올 때 이걸 쫓아가는 매매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개인 투자가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은 펀드에서 일부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쪽에서의 들어오고 나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볼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주식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넘어갈까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원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되는 거죠. 이제 전기료는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패턴인 거죠. 우리가 전기료를 급격히 안 올렸었던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리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평균치로 보면 이제 괜찮았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한국전력에서 좀 시야를 좀 넓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올라온 그 상황에서 보면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 네카오, 그다음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2,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왜 오르지? 지금 아모레퍼시픽 실적 안 좋다는데 왜 오르지? BGF 리테일 같은 거 왜 오르지? 어찌됐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은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요즘 시장에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저희 계속해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가 아니죠. 어제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게임주 계속 신작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게 있을까? 신작 제외하고는 모멘텀이 없는 자리일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이 점 포인트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짧게 먼저 궁금합니다. 오늘 넷마블 중심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내리고 뭐 신작에 대해서도 절실하죠. 하지만 뭐 여기서 담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여기도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넷마블과 관련해서는 이게 궁금해요. 하이브 가지고 있는 쪽 지분 판다. 그래서 좀 안정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 봐야 될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좀 저도 설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게임주들 올라가는 게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소폭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넷마블에 대해서 신작이 기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 이제 근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 아니라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수급 논리도 조금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게 지금 3일째인데 기관의 수급이 붙었어요. 외국인들은 넷마블을 사지는 않습니다만 기관의 수급이 붙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일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넷마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놓고 본다라면 오늘 거래가 얼마 됐냐면 넷마블 거래량이 지금 현재 뭐 얼마 그게 지금 24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이 정도 거래했나요? 오늘 거래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5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기관의 작은 수급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 정말 중요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라면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부각된 구간인데 수급 논리 이외에서는 이렇다 할 뉴스가 없는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좀 의미 있는 흐름 나오면 추가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1위부터 5위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이지원 대표님께서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로 IT 섹터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데 반도체와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그리고 전장 이 세 가지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고, 전장에 이제 대장주로 LG전자 좀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만 원 전후에서 접근 한번 해보실 만하고,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단기 목표 가격은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의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